변이 동물의 의미는 잘 이해하시겠죠? 셔틀에 다 셔틀에 다 찍어. 셔틀에 다 찍고 안 되고? 그 목록 중에 셔틀 왕복 이외에다. 빨리 빠 셔틀에. 준아, 셔틀 하고 싶어? 준아, 너 체크 안 하고 들어왔지? 했는데요.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스크라라는 얘기까지 살펴봤고, 스크라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벡터라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리량은 크게 가지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이템, 스칼라라는 게 있었지. 자, 스칼라 양은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크기만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을 스칼라 양이다라고 했는데, 이 스칼라 양의 종류에는 자, 어떤 게 있나요? 자, 먼저 시간, 이동 거리, 또 질량, 질과 에너지, 압력, 이런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스칼라 양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류, 전압, 저항, 모두 다 스칼라 양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계산법을 씁니까? 사치경산을 따라준다라고 얘기했지. 사치경산이라는 것은 빼고 나누고 곱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도 약속은 어느 정도 있어. 자, 첫 번째 뺄셈이다. 뺄셈을 해줄게요. 덧셈이나 뺄셈을 했을 때 약속이 어떤 약속이지? 같은 물량이 계산해. 자, 같은 물리량끼리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주죠? 얘들은 단위를 똑같은. 자, 같은 단위를 갖는 것들이 계산해준다라고 단위가 같은 것들이 계산을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찬이의 체중이 85kg입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했어요. 다이어트 했더니 3kg이 빠졌대. 찬이의 질량은 얼마가 되지? 82kg가 되지. 이해요? 현재 찬이의 키가 168cm랍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키 크는 노력을 했더니 2cm 컸대. 찬이의 키는 얼마가 되지? 170cm. 항상 같은 물량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찬이의 질량과 찬이의 키를 합치면 숫자 계산은 되지만 합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다른 물리량끼리는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얘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곱셈이나 나눗셈은 어떻게 해줍니까? 오늘은 딱 정사 같은 건 이거구나. 네. 오늘은
딱 정사각형을 이뤘다. 이게 정말 좀 아, 이거 자리가. 아, 3 곱하기 3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얘는 아무거나 다 해줄 수 있다. 아무거나 다 계산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무거나 다 계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찬이가 달리기를 합니다. 100m를 달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대요? 5초가 걸렸대요. 그럼 찬이의 빠르기는 얼마가 되지? 20m/s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리량 길이는 곱하거나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특강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10N의 힘을 줘서 물체를 5m만큼 이동시켰대. 한 일의 크기가 얼마가 되지? 50 줄이래 버리겠지. 자, 아무거나 더해주고 곱해주고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벡터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벡터량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벡터량의 종류에는 이와 같은 게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무슨 장,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벡터로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들의 계산을 위한 얘기를 한번 분표적으로 봐볼게. 짝대기 동면들을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저 시간에 적는 건가? 아이 가다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잘 가서 아픈 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소리야? 원래 잘 자면 머리 아파. 아니 30시간을 잤어 지금. 많이 너 원래 많이 자면 머리 아파. 몰랐어? 안 배워서 힘의 영향을 받아가 문빈이가 표시가 이뻐졌다 갑자기. 저요? 응. 저 원래 항상 이렇게 쓰는데요. 항상 그렇게 됐었어? 네. 자, 그러면 벡터의 표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를 그냥 내 마음대로 갈게요. 자, 벡터의 표시를 위해서 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야 되잖아.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호가 있죠. 뭐가 있니?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화살표를 그려주게 됩니다.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을 벡터라는 물리량이 작용하는 작용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이 벡터
별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어떤 기준축이 있어. 보통 x축을 기준축으로 할 때, 자 방향은 이 각도에 대한 x축과 이르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 방향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수학에서는 혹시 방향 코사인이라고 들어본 적 없니? 수학에서 나중에 방향 코사인이라고 쓰는데 보통 탄젠트 방향을 표시해주면 편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또 문자로 나타내 줄 때는 만약에 벡터 A다라고 한다면 벡터 A다라고 하면 얘는 A 벡터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는 옛날에는 화살표 쓰는 게 불편했지. 그래서 굵은 글자로 나타내 주기도 해. 볼드체라는 거. 오케이? 다음 편 벡터 A의 크기를 표시할 때는 벡터 A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A자 써주고 절대값 기호를 붙여주거나 또는 그냥 A만 써서 나타내주는 것을 벡터의 크기 표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벡터의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요즘 책은 제목을 벡터의 평행 이동이라고 안 하고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표현해줘요.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표현해주는데 여기 이런 벡터가 있대.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자, 보통 선생님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해줍니다. 어떤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아이가 그걸 얘기해요. 어떤 물체가 중력이 작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표시했을 때 선생님 왜 그렇게 쓰시나요? 왜? 중력은 아래로 작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까요. 야, 그럼 너 힘이 저쪽으로 작용 이렇게 써줄래? 네. 그 약속이지. 필기할 때 약속이야.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용기를 소홀하고 화살표로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차이도 지금 그 궁금해했지, 그지? 아니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저번에 말 틀렸어요? 했어요. 자,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얘가 기준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 A라고 하자. 세타 A. 여기 또 다른 벡터가 있어요. B 벡터가 있어요.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 B야. 자, 이쪽에 C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자, C라는 벡터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 C라고 하자. 이때 만약에 A라는 벡터의 크기가 B 벡터의 크기와 같고 얘가 C 벡터의 크기와 같으면서 세타 A가 세타 B와 같고 얘가 세타 C와 같다면 여기 나타나는 벡터 A, B, C는 모두 어떤 벡터이다? 같은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벡터를 계산할 때 얘네들을 서로 평행 이동시켜서 나타내도 항상 어떻다는 거야? 같은 벡터라는 뜻이야. 오케이?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같은 벡터라는 뜻이야. 유나 왜 컨디션 안 좋아? 왜 자꾸 저길 봐? 지금 누가 보여? 아니요. 너도 보이는구나. 자, 이번에는 5번째 벡터의 n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벡터의 n배에 대해서. 자, 이쪽에 지금 벡터가 있어. 이 벡터가 A 벡터라고. 우리 2A 벡터를 표시하고 싶어. 2A 벡터를 표시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같은 방향으로 길이를 몇 배를 해줘? 2배를 해주면 2A 벡터라고 해. 3A 벡터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짠이야. 3A 벡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은 방향이 같아야 돼.
길이가 몇 배? 3배가 되면 같은 벡터예요. 그러면 NA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 NA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이 화살표 안에 A라는 벡터가 몇 개 있으면 돼? N개만큼 있으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우리 알고 있는 식 중에 되게 유명한 식 F는 MA라는 식이 있잖아. 그치? 가속도가 구해지면 가속도의 질량배만큼 곱해주면 F가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구해졌을 때 질량이 만약에 2다 그러면 가속도의 2배만큼 화살표의 형태가 힘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만약에 질량이 5다 그러면 5A만큼 A 화살표의 5배만큼 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다? F 벡터라는 거야. 즉 F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힘 벡터와 가속도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가 앞쪽으로 작용하면은 앞으로 있으면 힘이 앞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가속도가 뒤로 있으면 힘이 어디로 작용해? 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표기하고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벡터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5의 의미를 얘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5의 의미를 얘기해 보자. 자, 이쪽에 A라는 벡터는 우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면 됩니다. 시작점 요점이고 끝점이 A라고 할 때, 자, 5에서 A를 가리키는 벡터. 시작점 끝점이야. 우리 지난번에 비오리할 때도 잠깐 선보여줬었지. A에서 B까지 갈 때 시작점 끝점 해놓고 설명해줬던 거 5A 벡터라고 썼는데 이걸 계속 쓰니까 귀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점이 5인 경우에 그냥 A 벡터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5A 벡터라고 해요. 그러면 자, 끝점과 시작점을 바꿔보자. 자, 이 점이 A점이 B점이고 O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 A5 벡터라고 해. 이해합니까? 얘는 A5 벡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얘는 A5 벡터라는 녀석이냐 약속해서 쓰기로 한 벡터의 표기법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바꾸게 놓을 때 마이너스 5를 써서 나타내주게 할게. 이 아이는 지금 뭐가 돼? 마이너스 A 벡터라는 거지. 시작점과 끝점이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 오케이? 즉 크기가 크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는 방향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벡터의 합성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벡터의 합성. 저는 그냥 계속 할게요. 자, 얘를 벡터의 덧셈이라고 합시다. 자, 벡터의 덧셈이라고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덧셈이라는 것은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쪽에 두 벡터를 얘기해 볼 거예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좀 더 뒤쪽에 벡터에 책에 안 나오는 심화된 얘기를 좀 살펴볼 거거든. 그 심화된 얘기를 살펴본 후에 자, 얘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벡터의 덧셈은 자, 한 900둘 이상의 벡터 같은 효과예요. 한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합성이라는 표현을 썼어. 벡터의 합성이라고 썼다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곱셈을 해주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야. 자, 평행사변형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아도 자꾸 무슨 일 넣게? 올 때 전철 타고 왔어? 논의하는 거야? 그거 논의하는 거야. 너는 무슨 역에서 내려? 계산역에서 내려서 88번 타고 들어오는 거야? 네. 자, 평행선 작전역서 내려가고 588번 타고 되는데 582도 아닐걸요? 아니 590번. 근데 588이 자주 안 다녀가. 588 88번이 더 많이 오잖아. 88번은 계속 와요. 그러니까 걔는 애들이 몰아서 다니잖아. 두세 대씩. 지금 왔는데 또 81번 기다릴 때 88번이 5대 왔어요. 81번 어디 가는 곳인데요? 그 진보 풍무 홈플러스죠? 거기 어디야? 김포에 거기가 김포에 구례라는 곳이 있거든? 네. 근데 아는 사람 그쪽 동네에 사는데 먹자거리 막 죽인다던데 어제 술 먹으라 그러는데 술 먹으러 김포까지 원정 가기 그렇잖아. 김포 버스가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다니요. 선생님 버스 다닐 시간까지 술 먹겠니? 지나서까지 먹겠니? 그래서 어제도 택시 타고 집 갔어요. 너? 네, 버스가 끊겨가지고. 학원 버스. 어제 학원 안 왔잖아요. 놀러 나갔다가 버스 끊겨가지고 택시 너 타고. 김포로 놀러 다녀? 아니 영화 봤어요. 멋진 아이다. 아니 영화 봤어요. 김포를 영화 보러 놀러 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김포예요. 와 대단하다. 완정 쪽에 극장이 없어? 완정이요? 완정이 더 멀지 않아요, 제 집에서? 이 바보야. 김포는 그 뒤쪽이잖아. 근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풍무 김포 CGV가 제일 가까워요. 집에서. 완정 사는 사람이? 민성아 완정 쪽에 없니? 얘랑 저랑 집이 엄청 멀어요. 곱게 짓고. 그치 곱게지. 네? 곱게잖아. 너 검단 아니야? 맞아요. 검단이잖아. 근데 얘랑 엄청 멀어요. 뭘 모르? 그 검단 내에서도 그게 있어요. 동원 애들도 있잖아. 아이는 걔네들. 걔네 오히려 저랑 아이니가 더 가까워요. 누구네보다? 얘보다. 민성이 어딘데? 얘가 이은중학교잖아요. 그쪽 검단은 저거가 달라요 일단. 동부터 다 달라요. 그럼 다리 안 건너지? 아라뱃길 다리 안 건너지 집이. 그리고 애초에 저희 집에서 얘 집까지 가는 버스도 없고. 얘네 버스 가서 왜 가려고? 아니 없어요. 왜 그리고 가려고? 여기 걸어서도 못 가요. 가정방문하게? 다행이다 민성. 참 다행이다. 너네는 아라뱃길 다리 건너 안 건너? 저희 집이요? 안 건널걸요? 안 건너잖아. 가깝지. 아니면 건너잖아. 자, 평행사변형법을 이야기해보자. 평행사변형법.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자, 이쪽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라는 벡터는요, A 더하기 B는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두 변을 각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줘요.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주고, 자,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B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A 더하기 B야.
평행사변형으로 벡터의 덩어리를 줍니다. 그렇다면 얘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할까? B의 연장선을 보내고요. AB, A 더하기 B 끝에서 B의 연정상상에 수선을 내립니다. 이변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이니까 누가 되지? A가 되겠지. 요 각도는 동의각이니까 뭐가 돼? 세타가 되겠네. 자, A라는 벡터 빗변의 밑변 성분이야. 밑변 성분.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게요? 얘는 얼마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거 이해해요? 우진 이해해? 현이 이해해? 유나 이해해? 서진 이해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찬이 이제 이해했네? 아시네. 이제 이제 지금 표정이 밝아지는 걸 지금 순간에 아니 모르면 이거냐? 선생님 뭘까 그거. 그리고 코미디냐? 왜 웃겨? 내 배보고 웃었지. 기분 나쁘게. 너 입에는 네? 그리고 찬이는 살 빠질 때 만져보니까 물컹물컹하더라고. 손질 배는 깐깐해가지고 잘 안 빠지는데 물컹물컹해야 잘 빠져. 키로가가 쭉 하면서 쭉 빠진다 이제. 살이 보니까 180까지 클 것 같은데. 자, 그 살이 키로가 다 간다면 누가 그래요? 어? 누가 그래요? 살이 180까지 클 것 같아. 아, 샤인 이미 다쳤을 수도 있어. 아니 살 양이 많아. 아니 이미 다쳤을 수도 근데 있어. 물컹물컹해. 그래도 다쳤을 수도 있어. 커. 찬이 큰 거에 대해서는 반대야? 너는 반대일세? 자, 이번에는 높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높이를. 이 배가 그냥 다 살찐 배가 아니야. 나중에 키로 바뀔 때야. 그치 찬이야? 네. 자,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잖아. 그래서 높이는 A 곱하기 사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렇다면 큰 직각삼각형 보이네?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야 되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얘는 B 더하기 A 사인 코사인 세타의 제곱 세타의 제곱 플러스 더하기 A 사인 세타 제곱. A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버리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면 뭐가 되지? 1이 되버리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인 거 모르는 사람. 유나 모르네? 대답해야지. 우진이 알지? 몰라? 다음 시간까지 100% 할게요. 네? 다음 시간까지 100%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서 우리 자 코사인 세타 하면 뭐라고 쓰지? A분의 B라고 쓰는 거지. 그지? 자, 사인 세타 하면 뭐라고 쓰지? A분의 C라고 쓰지.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쓰지? B분의 C라고 쓰거든요.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까요? 얘는 뭐가 돼?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지. 그치?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보자. 이게 돼버리지. 그럼 뭐가 되니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돼버리지.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그래서 2이야. 오케이? 삼각함수의 주요 정의 중에 하나지. 맞아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세트 제곱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일반 정리를 이용했던 얘는 1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쓸 수 있다. 따라서 a 베타 더하기 b 베타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도 돼. 코사인 제곱법칙은 빗변의 제곱은 써주자. 자, 코사인 제곱법칙은 이렇게 되는. 자, 이쪽이 A, 이쪽이 B야. 자, 이쪽이 얼마라고 할까? 얼마라고 할까? 자, C라고 할게. 각 C, 각 세타, 세타 C라고 하자.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한다면 얘는 C, 원래는 변의 길이 아니라 소문자 많이 썼다. 변의 길이는 소문자 쓰고 값은 대문자로 나타내줬지. 여기서는 그냥 갈게. C 제곱이라는 녀석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 C라고 써요. 오케이? 이렇게 써.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네. 요각이 얼마가 되니? 180도 빼기 세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 정리 그대로 써주게 되면 A 더하기 B의 크기는 루트 이변 제곱의 합이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빼기 2배의 AB 곱하기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다.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배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식 값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행사변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삼각형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 삼각형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꼬리머리 연결법이라고 하자. 꼬리머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시작 위치에서 화살표 끝 위치까지 이어나간 그 직선이 바로 나중에 합백타가 되어버립니다. 자,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타나. 여기 A라고 했어. 이쪽에 B라고 했어.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평행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했지.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A 머리 끝에다가 B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게 이사간 B야. 평행이동 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가 시작점이지. 시작점에서 B의 끝에까지 보내준 이 값이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된다라고.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자, 이쪽에 A라는 B라는 벡터 먼저 계산할게. B라는 녀석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A가 있는 거지. 이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항상 이렇게 보내준 I가 있어. 얘는 B 더하기 A가 되겠네. 그렇지. 순서 상관없이 똑같네. 오, 그래서 우리는 이성질을 알 수 있었네.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뭐와 같아? B 더하기 A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재민이 물리원 빼한테 찾아보면 나오는. 자,
그래서 삼각형법이랑 방법이고 좀 이따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0거의 뺄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번호가 8번 100의 뺄셈. 우리 의외로 백타 차 계산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백타 차는 언제 계산하냐면 상대속도 구할 때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여자친구를 이현희래 얘 친한 친구 이름이 이현이네. 둘이 처음에 되게 헷갈렸는데 누가 현이고 누가 현이지? 이거 둘 다 여자였네. 자, 그러면 큰 시간에 오늘 선생님 볼 겁니다. 그럼 우리 내용 바꿔가 어디부터 정리할까? 정규부터 할까? 앞에 친구 나가고 있으니까 프리밍 정규부터 해줄까? 누나는 되게 하기 싫은 표정인데. 아니요. 자, 백태. 오늘 왜 의욕이 하나도 없은 거야? 밤새가지고. 밤샜어요. 왜 밤새? 내일 기하로 시험이라서. 학원? 네. 진짜? 이게 뭐야? 은빈이 너 또 시험 보는 줄 몰랐구나. 네. 그렇게 하면 아, 어떡해? 문제 찍어줬구나.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하는 놈이지? 선생님은 중학교 때 그랬는데 학교에 막 갔어. 옛날에 짝꿍을 앉혀놨잖아. 짝꿍을 앉혀놨는데 더 벌려놓은 거야. 그 전날 청소를 안 했으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야, 오늘 시험 보잖아. 오늘 시험 보는 날이구나. 앉아갖고 시험 봤는데. 야, 내일도 시험 보냐? 내일까지. 보통 3일 시험 봤습니다. 시험 보면 일찍 끝났는데 2시간도 써봤잖아. 집에서 시험 본다는 얘기를 안 해고. 자, 그러면 벡터의 뺄셈을 한번 살펴볼게요. 벡터의 차는 일종의 벡터의 덧셈인 거야. 한번 생각해봐봐. 이쪽에 지금 벡터가 있어. 자, 이 벡터가 A 벡터야. 이쪽에 B 벡터가 있어. 사이쪽 어떻게 셀까요? 얘를 A 빼기 B를 하래. A 빼기 B를 하라. 어이 진짜 어떻게 이걸 더하기는 평행사변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기법이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에서 했던 기법을 쓰는 거야. 얘는 A 빼기 B라는 것은 A 더하기 빼기 B라는 뜻이 돼버리지. 그다음에 그럼 빼기 B는 뭐야?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라는 얘기지. 얘가 빼기 B 벡터다. 그렇다면 빼기 B 벡터와 A 벡터를 합성해 주는 거야. 평행사변이고 어디까지 가니? 평행사변이고 합성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대각선까지 합할해주면 이 값이 뭐가 돼? A 빼기 B가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게 A 빼기 B.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수선을 한번 내려봐. 자, 이변의 크기가 얼마지? 이변이 A지. 얘가 A.
육각분을 세타고 그럼 요변의 크기는 뭐가 되니? A 코사인 세타가 되지. 자, 이 높이는 얼마가 되지? A 사인 세타가 되버린다. 이게 A 사인 세타. 그렇다면 요 녀석 기간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B 빼기 A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그렇다면 요 녀석의 길이는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이네. 그렇죠? 따라서 A 빼기 B 곱하기 크기의 제곱은 B 빼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2의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을 뭐라고 하지? 1이라고. 즉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의 A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따라서 A 빼기 B라는 녀석의 크기는 루트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의 AB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인데 사실은 뭐 갖고 계산했다고? 뭐 갖고 계산했다고? 덧셈을 갖고 있다는 거야. 벡터의 덧셈이라는 거지. 이 크기는 직접 계산해 줄 수 있다고. 얘는 얘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A 빼기 B란 말이야. A 빼기 B야. 얘는 코사인 제곱식 바로 쓰게 되겠지. 맞아요? 코사인 제곱식 바로 쓰게 된다는 얘기. 자, 이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자, A 빼기 B를 빠르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뒷 대가리에 있어. A와 B 중에 뒤에 있는 게 누구지? B가 있지.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 쪽으로 화살표를 보내줘.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를 보내주는 게 바로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야. 현이도 방금 써?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조금 평소에 찬이는 같잖아. 네? 평소에 찬이는 안 그래요. 찬이는 지금 무려 30시간을 자고 나와가지고 지금 맨정신이잖아. 참이 최근에 온 것 중에 가장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 네? 최근에 본 중에 정신이 제일 멀쩡한 것 같아. 아니 맞아. 머리 아파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머리 아파서 가스로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이따가 그거 오겠다. 학원 단톡방에 3학년 베타 감마반 과학 이찬이 머리 아파서 집에 갑니다. 네? 어머니와 통화하는. 근데 교체하면 선생님한테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내도 간 줄 알지. 왜 너 관심 있어? 찬이는 왜 갔어? 찾아 물어볼 것 같았어? 네.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왜 베타 감마예요? 찢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베타랑 감마로? 저 감마로 넣어주세요. 지금 감마반이 누구누구야? 뭐야, 수학이요? 아니 과학? 아니 수학? 수학 감마만 없어요. 알파 베타예요. 알파고 베타만 있어? 네. 감마는? 사라졌어요. 감마? 베타 저도 감마로 다시 가고 싶어요. 너 혼자? 네. 왜 갑자기 감마반을 다 베타반으로 없었나? 아니 원래 감마가 있었는데 너 오기 전에. 벨탑 있지 않았니? 네? 그거는 얘네 몰라요. 얘네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였는데 감마 애들 다 베타 먹어버렸어요. 선생님이 학원에서 원래 꿈이 알파부터 오메가 반까지 다 만드는 거야. 아 응? 알파의 반만에다 오메가까지 몇 개예요? 28자리 오메가. 네? 선생님 근데 왜 과학은 반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고 왜 과학은 수학도 반이 2개밖에 없잖아.
거기 있잖아요. 뭐가 있어? 원래는 있었잖아요. 원래 과학도 있었어. 과학 있었어요? 어. 진짜요? 베타 감마만 있었어. 진짜요? 어. 인원수가 적고 합하는 거지. 베타반을요? 어. 그때 베타반 사람 진짜 많았는데? 거짓말 까고 있네. 아니 그때 베타 감마반 합쳐진 게 너하고 유민이하고 저는 민상이 감마반 아니었는데요. 그때야. 제가 왔을 때 합쳐진 거라고요? 어. 근데 그때 애들 진짜 많았는데? 그때 없었는데? 그때 애들 완전 많았잖아요. 나이 셋이 합반 됐을 때 있던 거. 응? 그때 애들 엄청 많지 않았어요? 수학 수업하는 애들 거의 다 과학 다 했었어요. 과학 안 들었어. 아니에요. 막 그때 막 찬진이, 기양이, 건이 있었을 때 진짜 많았어요. 아니 사람. 뻥치시네. 걔는 안 가봐요. 그때 일강의실 꽉 찼잖아요. 뭔 소리야? 걔네 베타반이었어요. 뭔 소리야? 맞아요.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벡터의 분해를 얘기해보자. 자 분해가 벡터의 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야. 덧셈의 반대가 뺄셈이 아니고 덧셈의 반대는 분해야. 아시겠어요? 자 얘는 한 벡터와 같은 효과를 갖는 두 방향의 두 벡터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벡터의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벡터를 두 방향으로 여기서 두 방향인데 사실은 세 방향도 가능해. 우리가 세 방향까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 하지만 세 방향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한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A라고 하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두 축을 잡아줍니다. 기준이 되는 두 축을 잡습니다. 반드시 수직일 필요는 없는데 수직인 게 편해. 반드시 수직일 필요는 없어. 근데 수직인 게 편해. 그래서 어떻게? 요 방향으로 잡아줘. 자, 이때 두 방향의 성분 벡터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방향을 x 방향, 이 방향을 y 방향이라고 했을 때 x 방향에 대해서 a 끝으로부터 수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에 해당하는 벡터가 ax 벡터예요. 자, y축에도 또 수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분은 얼마가 되니? a, y 벡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a라는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가 되겠지. 그리고 ax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되니? a 곱하기 빗변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야. 그리고 a와 또 브리지됐다. a 곱하기 y 벡터라는 것은 얼마가 돼?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줄 이걸 우리는 벡터의 분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벡터 분해의 가장 유명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 분해의 가장 유명한 예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사실 이 순간에 물리를 포기했었어. 언제 포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쪽에 빗면이 있었어. 여기가 세타라는 각도를 갖고 있었대. 자, 이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물체가 놓여 있어.
질량의 M밀물체의 무게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MG. mg라고 나와. 질량의 M밀물체의 무게는 mg야. 윤아야, g가 뭐의 의미를 갖지? g는 무슨 뜻일까? 중력과 중력과 또 최근에 안 했구나. 자, 물체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합니다. 3학년도 지금 겨울방학 때 했지? 특강 시간에. 아니 3학년 거 아니. 중3권 안 중3 내신 하나만 했어. 아, 네. 이건 아예 안 했어요. 와, 무슨 말이야. 니네들이 안다고 가정하고 안 하는 건가? 그 뭐야? 그 혹시 영재고가 그 문제. 아니야, 아니, 중3은 안 했어요. 중간 아예 안 만지지도 했어요. 않았어요. 저희 한 개 그 지구과학 지구과학 원이랑 영재고 기출. 영재고가 거기 줄. 그건 되게 미치겠네. 시험 때 어떻게 하나? 시험 때 계속 다시 해야 돼요. 되겠다. 아빠의 항해라. 선생님이 짜신 거 아니었어요? 쌤이 혼자 누가 짠 거예요? 영지고 그거는 못 알아듣는 애들 절반 이상일 텐데. 그게 됩니다. 아니 근데 대체로 그거 물리화학 생명 그거 맞아요. 뭐예요? 대체로 그냥 원래 분석 들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단원이 그냥 그 물원 화원 채원 그거 맞아요. 그거 중학교 수준이 아니던데. 중학교 수련 맞아. 딱 원 내용 많이 나오니까. 아휴. 자, 얘는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가만 냅두면 얘는 어떻게 되지? 떨어져요. 미끄러진다. 빗면을 따라 내려가죠. 맞아요. 떨어지.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리고 또 수직한 두 방향인데 처음. 항상 기준이 이 방향이야. 면의 수직한 방향은 항상 기준 방향이야. 그래서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해 봤을 때, 그렇다면 얘에 대해서 두 축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린다는 것은 그냥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겠구나. 그치? 그 벡터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주면 돼. 이해해? 그럼 또 직사각형 그려주자. 복잡하게 뭐 수선 내리고 하지 말고 직사각형 그려. 그 직사각형의 변의 크기가 힘의 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이 힘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또 다른 이 힘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 한번 보자. 보조선으로 여기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뭐가 돼?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뭐가 돼? 오미가. 이 각도 직각이고 얘 직각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무슨 관계? 닮은 관계. 닮은 관계야. 그럼 아래쪽으로 뾰족한 요각은 어떤 각을 갖지? 세타. 세타가 되는 거지. 짠 이해? 이게 밑에 뾰족한 게 세타란 말이야. 그럼 걔만 따로 그려볼까? 시험 때문에 하기 싫어서 따라가면 오게 되겠는데? 네? 시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재밌게. 나 못해. 시험 대비 할 때 또 반 합쳐요. 나는 못해. 시험 대비 할 때 반 안 합쳐요. 나는 못해. 자, 이쪽에 mg가 비변의 크기가 되고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 비변 성분이지. 높이 성분이란 말이야. 그지? 얘를 F1이라고 할까? 얘는 얼마? F2라고 하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 mg분의 F1은 얼마가 되지? 사인 세타가 됐어. 자, 얘는 F1은 그렇다면 얼마가 되지? mg 사인 세타라고 같이 되는. 그치? 누나 이해 안 되는구나. 이해를 가요. 근데 찬이 티끌티끌 봐. 관심 있습니다. 저렇게 해갖고 이해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본 거야? 관심 있어요. 찬이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나요. 에이. 시력이 있으면. 자, mg분의 f2가 되는데 f2는 자 얘는 얼마가 돼?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럼 f2는 얼마가 되니? f는 그렇죠.
깔깍거리니까 누나가 신경 쓰여 보이잖아. 관심을 끌려고 해. 받고 싶어서. 사인 세타. 그치.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표시한다. 내려오려는 힘은 NG 사인 세타. 모르면 이거 슬라이딩 세타라고 기억해두면 빠르게 생각날 거야. 미끄러지니까 슬라이딩 세타. 그리고 수직한 성분은 NG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알아요? 이 대목에서 포기한 거야.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를 처음 배웠는데 물리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빗변에다 물체를 그려줘. 얘가 내려오려는 힘이 얼마야? 그거 물어본 거야. 그냥 뜬금없이. 얘는 NG 사인 세타래. 야채요. 뜬금없이. 아무도 안 해준 거야? 그래갖고 우리 반 아이가 물어봤어. 선생님 공부 좀 하는 애한테 선생님 그게 왜 이렇게 사인 세타인가요? 그럼 이걸 설명해주고 그려주고 설명해줘야 되잖아. 근데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걸 모른다고. 그 순간에 우리 책을 덮고 다른 책을 꺼내놓고 다른 공부를 했어. 사실 그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 시절에. 진짜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이 물리 교육과 나와갖고 ROTC로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다 와갖고 2년차 선생님이야. 2년차. 근데 이 선생님이 막 꼴리기는 싫고 해갖고 그때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전국 10등 안에 드는 아이거든. 전국 10등 안에 들어. 걔네 반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녀석이 지훈하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지요? 그러면 이 선생님 전화 나하고 교실 와봐. 그런데 그래놓고 수업 끝나자마자 교무실 달려간대. 그때 교무실 신부임서 간 애가 한 얘기가 그거야. 막 달려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일반 물리체 자기 이제 공부하던 책을 딱 꼽더니 쫙 펴더니 그거 보더래. 되게 웃기지. 만약에 그 친구가 교무실로 와 하고서는 선생님 끝나자마자 또 걔도 막 뛰어갔으면 대답 못했을지 도 몰라. 그래서 진짜 심각했어. 그래서 설명 안 해주고 MC사이트가 왜 와? 그래갖고 그 순간에 물리를 포기하고 다른 공부를 했지. 물 빼고 웬만한 거 다 잘했지. 시간에 무서웠겠지, 그지? 근데 왜 무섭냐면 선생님 키가 180넷이야. 근데 머리가 막 이래. 근데 그때는 앞에 교단이 있었거든, 학교에. 요즘 교단 다 없애버렸지. 옛날에 단을 높였단 말이야. 안 높일 수 없는 게 한 반에 70명 들어갔어. 내가 앉은 키 작은 선생님 뒤에서 안 보여. 여자 선생님 들어오면 안 보여. 애들 뒤통수에 다 가려가지고. 좋다고? 근데 맨 뒤에 애들은 그 환경미학판에 등 대고 있었다니까. 책상 놓으면 거기까지 닦아. 환경미학판 앞에까지. 환경미학판이 뭐예요? 뒤에다가 학급 뭐 청소도 그렇지. 환경미학판 아니야 그거? 게시판 같이. 게시판 뒤에 막 꾸며놓고 하잖아. 무슨 거기에 청소도구함 드립이야. 청소도가 왼쪽 끝에 있었어. 근데 아무튼 교단에서 수업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고개를 튀고 뭐라고 이걸 모른다고 그러면 끔찍해. 그때 당시 더군다나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야. 고등학교 선배가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거든. 수업 시작하면 너는 수업하세요. 나는 공부합니다. 딴 공부했어. 에휴, 그런 쌤 많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려볼까? 많이 이용하는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 내려오려는 힘 어떻게 기억하라고? 왠지 슬라이딩 세타로 기억해. 왠지 사인 세타. 다른 게 왠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천장이 있어.
자, 원래 연직 방향은 주가 매달려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줬어. 자, 이렇게 들어줬대. 자, 이렇게 들어줬을 때 이 값을 세타라고 하자. 그럼 내려오려는 성분은 자, 이 방향으로 뭐가 되지? mg 라는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이 중력을 두 방향으로 나눠줘. 가장 시대의 기준 방향은 누구 방향이야? 실에 날아간 방향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운동하려고 하지? 어떻게 운동하려고 하니? 원운동하려고 하지. 길이가 일정한 원운동을 하려고 해. 이해? 그렇다면 내려오려는 성분은 어떻게 나타내? 이거의 수직한 이거 수적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이것도 뭘 그려주면 돼? 직사각형 그려주면 돼. 자, 얘도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주는 거야. 얘가 셌다면 여기가 셌다지. 그리고 여기가 셌다네? 그래 안 그래? 여기가 셌다니까 얘는 내려오려는 성분에 힘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실을 당기는 성분에 힘이 있을 거야. 얘를 따로 그려볼까? 이 크기가 mg.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지. 그러면 mg분의 f1은 뭐가 되지? 빗변분의 대변이 되니까 높이가 되니까 얼마? 사인 세타지. 따라서 f1이라는 녀석은 mg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거야. 자, 그리고 mg분의 f2라고 하는 것은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됐어. 따라서 f2라는 것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대. 그러면서 표현해보자. 얘는 mg 사인 세타, 얘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해. 얘를 외우기 좋게 하는 것, 얘는 흔들이 운동하지. 흔들흔들 하겠지? 흔들다. 영어로 뭐야?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은 시소가 있어.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가 있지? 미끄럼틀. 슬라이드. 맞노. 정글집 말고 맞노. 스피너 말고 뭐가 있지? 구름 사다리. 아이씨 무슨 선생님, 그 영어로 그냥? 그네가 영어로 그냥? 스윙이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MG 스윙 세타로 기억하자. MG 스윙 세타, MG 슬라이드 세타.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사인이구나. 오케이? 좀 수준 지나면 그거 유치해. 무슨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 자, 그래서 벡터의 분야를 이야기해봤다. 얘는 자, 몇 방향까지 줄 수 있다고? 세 방향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만약에 좌표축을 3개 잡아갖고 세 방향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구나. 끔찍하다. 그지? 끔찍하진 않아. 그림으로 그려줄까? 아니. 이거 지난번에 했을 텐데 여기는 어떤 벡터가 있지? A라는 벡터인데 이 벡터에 대해서 자, 요걸 한번 보자. 얘 면에 수직한 어떤 축을 잡아서 이 축을 우리는 Z축이라고 해. 자, 얘를 어떤 평면상에 수선을 한번 내려줄 거야. 수선을 내려주게 되면 이 수선에 대해서 두 방향을, 평면을 뜻하는 두 방향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이 방향을 우리는 X방향.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우리 지난 시간에? X, Y, G방향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규칙을 잡아주면 돼. 자, 그리고 이쪽이 Y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정사형을 만들었을 때 요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이 녀석에 이쪽 성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 이 성분의 벡터가 AX 벡터.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또 수선을 내려주라고 했지. 수선을 내려주라고 했어. 자, 이렇게 수선 내려주라고 해서 이 벡터가 뭐가 되는 거지? A, Y 벡터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얘도 또 수선을 내려주겠지? 그래서 이쪽 성분의 벡터가 뭐가 되니? A, G 벡터가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A라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X 벡터 더하기 A, Y 벡터 더하기 A, G 벡터. 그냥 잘 자네. 우리 찬이하고 영원히 바뀐 것 같잖아. 네? 원래 잘 자요. 현이가? 네. 아 맞다. 방학 때 오전에 하는 수업 특강 시간에 그냥 내일 잔다고 들었어. 아니야? 어때서 되니? 근데 그 특강 시간에 안 자는 애들이 없어요. 1, 2교시 때. 왜? 솔직히 인정하잖아. 아니, 나 일어나 있는 지구과학 애를 자체가 보면- 그 암기 과목이라. 어? 지구과학 자체가 거의 암기 과목이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의도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고 깨서 한번 들어보잖아요. 다 자고 있어요. 안 깨워? 안 네, 깨워요. 안 안 깨워요. 깨우고 자기 수업 계속해요.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도 안 자고 끝까지 계속 아예 안 깨워요. 그 애들 다 자요. 난 일어나 있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소리 지르면 그 마지막 두 번째 수업 진짜 한 명도 안 일어났어. 이 인원 전체가 다 잤다고? 얘네들 특강 안 와요. 선생님 민성이도 잤어요. 맞아요. 민성이도 자요. 민성이 잘 자요. 민석이도 미드 잤어요. 얘 편하잖아요. 민성이도 잤어요. 민석이 잤어요. 아니 철병민성이고 어떻게 자? 민성이 진짜 잘 자요. 민성이 우리 시간에 잔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아니 시간- 아니 근데 지구과학 진짜 못 버텨. 우리 시간에 안 시간 자잖아요. 설명이 없어서. 그 얘가 너무 조용해서 그렇지 눈을 감은지 안 감은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선생님 계속 체크해. 가끔씩 뒤돌면요 생명과학 시간에 가끔 졸고 있어요. 아니야. 진짜. 눈 깜빡거리는지 선생님 계속 거의 하고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번씩은 졸아요. 민성이 우리 시간에 한 번도 잔 적 없어. 물리 시간은 안 자요. 물리는 안 자요. 물리는 안 자요. 가끔 화학 시간? 희한하다. 선생님 목소리가 선생님 제일 좋은데. 그 선생님이 제일 안 졸려요. 선생님 유튜브 일반 사람이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왜 듣는지 알아? 달라고.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온대. 막 불면증이 딱 왔을 때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 5분 안에 잠들대. 근데 진짜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나른하거든요. 모든 선생님 중에. 근데 선생님 소리 제일 잘 나와요. 근데 이상해. 왜 안 잘까? 때릴까 봐. 아니다. 망신 주지 않아 선생님. 그래요? 개망신 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10번 차례지. 10번 차례에 전이벡터를 넣어줘야겠다. 전이벡터는 이름이 유닛 벡터야. 유닛 벡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얘는 크기가 1이고 크기가 1이고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네.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오로지 방향만 가리키는 벡터인 거야. 그럼 어떻게 유닛 벡터 얘기하냐면 x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는 얘는 i라고 쓰고요. i라고 쓰고 위에 벡터 기호 대신에 쉬프트 6을 써. 쉬프트 6. 오케이? 무슨? 쉬프트 6. 무슨? 아 무슨 아 제곱 한쪽 웃음. 제곱 표시요? 한쪽 웃음만 줘.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얘를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햇이라고 불러. 햇? 뭐지? 햇? 모자. 모자. 햇이란 거.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심하게 시킨 사람은 아이 모자 라고 표현할 때 그냥 아이 햇이야.
단위 벡터 쓸 때 쓰는 방식이야. 잘 봐줘야 돼. 가끔 써먹을 거야. 쓴다고요? 어, 언제요? 과거 들어가서. 자, 얘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AX라는 크기를 AX 벡터에서 나눠봐봐. 그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니까 크기가 뭐가 남지? 예. 이게 남고 방향만 생기는구나. 아, 이거 어떤 책은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EX 해시라고 쓰거나 또는 X 직접 해시라고 쓰는 책도 있어. 여기서 E라고 쓴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독일어에서 왔어요. 아인하이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 할 때 그 아인이야. 뭘까? 소나이 말고. 뭘까? 저 율침중에 있는데. 얘는 1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인은 1이야. 아인, 그렇지만 드바이, 드라이, 피어, 피우프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얘는 1이라는 뜻이야. 하이트 맥주다. 진로. 하이트 진로. 발음이 가장 비슷한 영어 하이트 뭐가 있지? 이슬독도. 헤이트 말고 높이. 그래서 높이가 1인이라는 뜻으로 아인하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아인하이트, X 이렇게 쓰면 기본은 얘예요. 오케이? 이렇게 쓴다 그래가지고 책을 막 공부 열심히 해갖고 원서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렇게 쓴 책도 있다는 뜻이야. 자, 이번에는 Y 방향에 대해서. Y 방향은 J 해스는 A, Y분의 A, Y 벡터라고 써요. 똑같이 이 Y 햇, Y 햇 이런 식으로도 써줍니다. 무조건 이거 붙이면 단위 벡터라는 뜻이야. 오케이? 만약에 all 햇 어때? 무슨 뜻일까? all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뜻이야. 보통 all은 레디언이라고 해요. 지름 방향. 한 점에서 나가는 방향을 all 방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all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뜻이야. 만약에 셋다 해시라고 썼대? 회전하는 각도에 대한 단위 벡터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다 얘는 단위 벡터, 크기가 1 벡터야. 자, 이번에는 C 방향에 대해서. G 방향에 대해서 보면 K 해시라고 쓰면 돼. K 해스는 A, G분의 A, G 벡터라고 해. 그래서 얘는 EG라고 쓰거나 또는 G 해시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네. A라는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Y 벡터 더하기 H 벡터라고 쓸 수 있었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AX I 더하기 AY J 햇 더하기 AG K 햇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B라는 벡터가 있었대 또. B라는 벡터는 BX I 더하기 BY J 더하기 BG K 햇이라고 쓸 수 있구나.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A 더하기 B는 같은 성분끼리만 더해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AX 더하기 BX I의 더하기 AY 더하기 BY J의 더하기 AG 더하기 BG K 해시라고. 오케이? 자, A 빼기 B는 어떻게 됐지 그럼? A 빼기 B는 AX 마이너스 BX IN 더하기 AY 마이너스 BY J의 더하기 AG 마이너스 BG K시라고 쓰게 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단위 벡터 이용해서 덧셈, 뺄셈을 해봤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단위 벡터들을 이용해서 단위 벡터 이용해서 곱셈 곱셈 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해요. 좀 빡세게 어려울 수는 있어.
어렵다고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겨울에 어차피 해주긴 할 거야. 그냥 해요 그러면. 또 할 거야 겨울에도. 그러니까 해요. 이걸 좀 빠르게 할 거야. 하자. 손 들어봐. 하자.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은 선생님이 단원 제목까지 적어주고 있거든요. 단원 제목까지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단원 제목 찾아갖고 보실 분들은 차례대로 보시면 돼. 계속 너네 수업은 제목 적어줄 거야. 이번 신경은 포기한다. 지난번은 운동의 물체의 운동 그리고 이동거리 변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을 거야. 오늘 거는 스칼라와 벡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거야. 스칼라 벡터 1이라고 쓸게요. 자,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 진짜 다음 시험 진짜 궁금한다. 저는